오늘의 제목은 인생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웰다잉은 잘 돌아가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잘 돌아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살아야 되니까 오늘은 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잘 살아왔어.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시간도 많고 하니 더 잘 사는 법을 우리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오늘 얘기해 볼 거예요. 그 보릿고개 넘고 배고픈 시절에 살지만 배졸라매가지고 자식을 잘 키워놓으니까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된 거예요.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덕분인데 잘 몰라. 스스로에게 장하다. 너무 열심히 살아왔어. 옆에 분들한테도 당신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자, 여러분 자녀도 다 키우고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만한 경제력도 갖추고 했는데도 인생의 끝에 오니까 어때요? 만족하는 거예요. 있지만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5가지로 봤어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산 거. 맞아요. 그래요? 나 위해서 산 게 아니라 그저 자식들 위해서, 남편 위해서, 시댁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일만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래요? 또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을 못했어요. 내 마음대로 표현 다 하고 살았어요. 우리 선생님은 표현 다 하고 살았어요. 예. 습관 같은데. 표현 다 하고 사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거. 그리고 살다 보니까 내 식구, 내 자녀들만 생각했지 정말 어렸을 때 그때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소중한 친구들도 다 연락이 끊겨요. 그리고 변화가 두려워서 더 재밌게 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외에 어떤 게 또 후회되는 게 있어요? 후회되는 거 제 키 적는 것도 없습니다. 컸더라면 좋았을걸. 그래요? 어머니 후회되는 거. 우리 어머니 오늘 처음 나오거든. 내가 좀 해보지 못하는 게 이것저것 뭘 해보고 싶으셨어? 또 우리 아버님 뭐 후회될 거? 여기.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노래를 배우면 노래 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타고나요? 노래 교실도 다니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후회되는 게 많은 우리의 인생이다. 노년기가 되면 이런 후회감이 있지만 에릭 에릭슨이라는 그 유명한 심리학 박사, 학자가 있어요. 우리 인생 생애 주기에 대해서 노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대 통화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우리 아까 그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휴 정말 내 인생 잘못 살았어. 헛살았어. 지나온 삶을 후회하고 부정하고 아쉬움과 미련이 많으니까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을 만나서 내 모양이 이렇게 됐어. 내 자식들 때문에 아주 니네가 지질이 말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 내 팔자야 내가 그래서 그랬지.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까 5가지 후회하는 건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긍정적으로 돌아보는 통합 능력이라고 그래요. 지나온 삶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후회보다는 감사한 게 더 많은 사람. 내가 과거에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지만 그래도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고생이 약이 되고 보약이 돼서 오늘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만 하면 괜찮다 하면서 자신도 용서하고 타인도 용서하고 우리 영감이 과거에 너무 나한테 못되게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주니 고맙다. 같이 얘기할 사람이라도 있어서 고맙다 하고 내가 살아온 것 중에서 지혜가 있다면 자녀들한테 사랑으로 넘겨주고 과거를 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과가 마음에 평화가 오고 만족감이 있고 지혜로운 노년기를 살 수 있는데 절망 모든 게 다 후회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돼? 결과가 절망하고 우울해. 우울하면 어떻게 해요? 병이 나요. 우리가 암의 원인,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라고 해요? 스트레스. 우울감이 오면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삶의 의미가 상실이 그저 푸념 늘어놓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참 의미 있었다. 통합을 할 것인지 절망을 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데 나와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통합이 된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공부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 집에서 안 나와 있고 절망에 쭉 처져 있는 사람이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잘 사는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데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이 소수만 나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시 되새기고 알고 다른 분 스트레스 받아서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렇게 사니까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노년은 뭐냐면 나도 남도 용서하고 남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통합 때 절망의 시기가 인생을 되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찾고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노년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가 성적표로 만들어지는 시간. 나를 정리해보고 통합하는 시간을 가지면 감사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웰빙, 건강한 생활습관과 균형과 활력을 가진다. 또 웰에이징, 나답게 나이 들어가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사회적인 관계, 사회 참여도 하고 그룹 활동도 할 거 있으면 하고 봉사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웰다잉, 그렇게 한 사람이 존엄한 마무리와 아름다운 삶, 의미를 완성하는 삶이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울면서 태어났어요. 울면서 태어났어요. 옆에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들. 박수 쳤어. 잘 태어났구나. 그런데 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울지 않고 원도 한도 없이 잘 살았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옆에서는 울면서 아쉬워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하고 반대. 아이고 저 사람 지질이 속색이더니 잘 갔네. 일찍 죽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안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듣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다. 우리 그냥 늙으니까 그냥 살다 가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나머지 삶을 의미 있게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웰빙은 뭐냐면 나무가 막 무성해요. 건강한 현재예요. 그 다음 아름답게 나이 드는 거. 웰에이징은 줄기를 튼튼하게 만들고, 웰다잉은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지혜가 싹 묻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지혜를 다 전수해주고 가면 더 밝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웰빙하고 웰레이징하고 웰다잉 하는 것은 이 세대 나만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 살았을 때는 잘 살아온 지혜와 덕목이나 모습들이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우리 조상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 100년 전, 50년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빨래하고 뜨뜻한 물도 안 나고 얼음 나무에서 불 때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우리 선조들이 알딸 해놓으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다라는 거는요, 의자 소파에 탁 앉으면 편안하고 시원한 데서 편안한 건데 평안하게 살아요. 평안은 뭐냐면 그 심리 상태가 안정된 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부해야겠죠, 그렇죠? 네. 우리는 또 하필 많은 것 중에 죽음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어머니 좀 껄쩍지근하겠다 오늘 처음 와가지고. 다른 분들은 지난번에 잘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죽음 얘기를 몇 번 했거든. 우리 어머니 안 돌아가시고? 가야지. 안 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학교 갈 때, 초등학교 다니고 학교 갈 때 뭘 준비했어요? 책가방도 준비하고 다 했어요. 또 여러분들 결혼하려고 하니까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했어. 결혼할 때 뭐 혼수도 장만하고, 물론 일단 남편이 있어야 되겠지. 또 색시가 있어야 돼. 다 준비하고 아이를 시집장가 보낼 때 모든 준비를 했는데 당연히 올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준비할 거 생각도 안 해. 혹시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돌아가실 걸 해서 준비해 놓은 거 있으신 분? 영정사진. 또 수의 준비해 놓으셨어? 요즘은 수의 안 해요. 네. 자, 죽음은 배우는 일은 뭐냐면 지금 잘 사는 것을 배우는 거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지난번에 남편 발인 날 실버타운에 올 수밖에 없는 어머니 얘기를 유튜브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회장님이 있어요. 돈도 많이 번 회장님이 아들을 3남 1녀를 돕는데 전부 재산들을 많이 나눠줬어요. 넉넉하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제사를 넉넉하게 나눠주면 당연히 어머니는 잘 모시겠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버님이 툭 덜커덕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장사하는 3일 동안 그 어머니를 누가 모시냐? 자식들이 우왕좌왕한 거예요. 큰아들은 난 요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좀 펴지면 모실게. 또 둘째 아들은 아이고 우리 집 아이들이 고등학교 고3이라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어머니 모실 분위기가 안 돼. 또 세 번째 아들은 우리 마누라가 알잖아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 또 딸 하나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돈 많이 받은 오빠들도 안 모시는데 왜 내가 모셔야 돼? 어머니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옛날 생각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장남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 치르는 3일 동안에도 이 어머니 거처가 준비가 안 돼요. 제가 그때 실버타운 원장으로 있을 때인데 저녁 한 4, 5시쯤 되는데 실버타운 주차장 안으로 근조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버스가. 천안에서 발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실버타운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사연들을 봤지만 그때가 가장 최악의 경우였어요. 그 은빛 도는 하얀 머리에 얼굴도 너무너무 곱고 우아하게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부잣집 사모님 들으면서 살던 어머니셨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비통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모습을 하나도 보지도 않은 채 그냥 냉정하게 그 입주 수송만 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그래도 어머니 옆에서 앉아서 미안하다 하면서 위로하기는커녕 자식들은 그 복도 구석에 가가지고 담배들만 서로 뻐끔뻐끔 피우면서 서로 얼굴도 안 봐. 자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어머니가 방에 와서 그냥 시체 쓰러져서 살썩 주저 3일 동안 밥도 안 잡수고 물도 하나도 안 잡수고 말도 하나도 안 하고 이러다가는 이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집에 전화했어요. 집에서 아들이 와서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돈을 넉넉하게 자식들한테 나누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머니 모실 줄 알았는데 3일 동안 누구네 집에 모실 게 좁혀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모시고 갔는데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일단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 어머니들이 뭐라고 그래요? 보통 남자가 먼저 가야 된다 생각을 하죠. 우리 없으면은 제대로 냉장고에 떨어서 찾아 먹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요즘은 인스턴트 음식들도 많이 나와서 그런 염려는 옛날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겨줄 건지를 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아버님들은 어머니의 남겨진 삶을 위해서 아무리 미워도 부려 악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 부부가 좋은 거지 내가 내 배우자 평생을 같이 살아오는 사람이잖아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사는 죽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유비무한 준비를 하면 환이 없다. 과연 죽음이 뭔가? 죽음이 뭐예요? 저도 몰라. 우리가 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럴 것이다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죽음이 4가지나 있대. 사회적인 죽음이 뭘 거예요? 사회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은 뭐냐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지만 누구랑 관계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서 사회적으로 건 절단된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 남자분들 회사 일엔 너무 100%만 에너지를 다 쏟은 사람은 회사에 나오면 갈 것도 없고 할 일이 없고 내가 죽은 사람처럼 내가 사회활동을 아무것도 안 할 때 혼자만 외투를 낼 때 사회적으로 사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죽음도 있어요. 요양을 해서 침대에만 누워서 사는 거. 내가 사는 반경이 침대 하나예요. 거기서 밥도 잡수고 거기서 식당도 되고 침실도 되고 화장실도 되고 생물학적으로 몸이 그 뜻이에요. 그 다음 이학적인 죽음. 아프면 집에서 돌아가시고 싶지만 어디 가야 돼? 병원에 가야 돼.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사망 진단서를 띄어야 화장을 하든 내장을 하든 하는 거예요. 사망 진단서 쓸 때 주로 심폐기능정지라는 말이에요. 그게 의학적인 죽음이에요. 사망하면 신고를 해야 돼. 사망 신고를 해야 이게 법적으로 돌아가신대. 자, 사망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법으로는 살아있어요. 내가 갔어요. 자녀들이 내 사망 신고를 안 했어. 그리고 나한테 나오던 노령연금, 기초수급비
일본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많이 앞서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90세, 100세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자녀들이 하나둘밖에 없으니까 자녀가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몰라서 그래서 계속 그 사람한테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조금 나쁜 자녀들이 이 사람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 20년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적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는 4가지. 생물학적인 죽음, 의학적인 죽음, 법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을 했지만 우리 사회는 죽음을 어떻게 인식할까? 여러분들은 혹시 돌아가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끝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지나가듯이 우리가 낫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삶은 왔다가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삶으로부터 해봐라. 너무 이 고달픈 인생 죽음이 해결해준다. 죽으면 끝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 많이 지고 나쁜 일을 하고 그러면 자살해버리는 경우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건 삶의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삶의 연장이다. 이제는 종교성이 있거나 서양에서는 이런 생각을 많은데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내세가 있다. 죽은 다음에 삶이 있다. 이렇게 주로 3가지로 나눠져요. 자, 우리가 죽음을 보통 표현하는 곤충이 뭐냐면 나비예요. 나비. 그래서 우리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돌아가시면 다시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들 한번 손을 들어보요. 그냥 인간이 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가는 인생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삶으로부터 해방이다. 해방이다. 그 다음에 삶의 연상이다. 알 수 없는 세계로 뭔가 옮겨가는 거다. 예. 골고루 있어요. 그럼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아버님 손 안 들었잖아요.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 골라봐요. 제 인생이 아주 복잡했었거든요. 어머니? 택할 수가 없었어요. 택할 수가 없어. 그래, 정답은 없지만 잘 사는 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이 즐겁거나 무기력하고 그랬죠.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과 기적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어떤 게 더 잘 살아가는 사람일까? 저걸 믿는 사람.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레이면서 오늘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때 태도가 2가지가 있는데 죽음 생각하면 불안한 사람이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죽음이 불안하다는 거는 뭐냐면 저것이 실버타운 원장으로 있을 때 한 1년이면 한 10분에서 15분은 돌아가시고 근데 그분이 보통 돌아가실 때 병원에 좀 입원하게 돼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입주자들한테 그분 돌아가셨어요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 왜냐하면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충격받고 죽음이라는 거를 거부하니까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실버타운 벤치마킹하러 유럽 같은 데 많이 갔었거든요. 거기 갔더니 실버타운 제일 좋은 자리에 장례식을 치르는 방이 있어요. 내 몸 그대로 피를 다 빼서 포르말린으로 소독을 다 해서 성룡을 하는 내 몸 더 예쁘게 시신을 그냥 이렇게 파티룸에 놓고 돌아가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인들이나 이웃들이 모여요. 그리고 실버타운에 함께 살는 분들도 모여서 그분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고 후회와 화해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파티처럼 하는 걸 제가 보고 온 거예요. 80년대 초반. 그래서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88년도에 실버타운 원장을 하면서 저는 어디 가서 뭘 배워오면은 실천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앞으로 30년 후에 실버타운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장례식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지. 입주 상담하러 왔다가도 여기는 장례식장입니다. 아이고 머리나 나 여기 안 와. 여기 고려장 하라고. 그 방 때문에 오히려 입주가 안 돼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부셨어요. 죽음을 굉장히 불안한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죽음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 그래서 죽음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 옆에 가지도 않아.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예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 이해해서 나랑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사랑하고, 자녀들하고 더 사랑하고, 부인하고도 더 사랑하고, 이웃하고도 더 사랑하고, 정말 용서하지 못한 과거에 나를 피해준 사람이 있어도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소중한 관계와 가족한테 집중한다는 거예요. 핏줄이 가장 최고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면서 나한테 내 가족들은 참 내가 외면하고 살았구나.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일 억울한 거, 아까 제 억울한 거 중에서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 가지려고 돈 쓰고 인간관계 시간이 너무 아쉽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부인과 사랑하는 남편과 더 좋은 시간을 가졌을 걸 하는 후회스러움이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감사.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모든 게 좋다. 감사와 화해로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것이 죽음을 수용하는 사람의 태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더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헬렌 니어님 사람이 죽음에 대한 책을 썼는데 우리 여기에서 봤을 때 배가 저리로 가 수평선으로 뚝 떨어졌어. 잘 가. 너. 근데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돼? 배가 올라온다 이거야. 반대편에서는 배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박수 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제가 지금 태어났어요. 점점 매일 한 발자국씩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그런데 제가 태아에 있을 때 이렇게 양수 속에 있을 때 통 10달 있다 나오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 나와보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뱃속에 있는 다른 태아한테 야 너 10달만 참아봐 나와봐 너무 좋은 세상이 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 맞아. 우리도 죽어보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색깔과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천국 아름다운데 그런데 왜 말로 형용할 수 없냐면 우리는요 참 조물주가 오묘하게 만든 게 뭐냐면 우리는 빨주노초 파나온보 우리한테 필요한 색깔은 보여요. 개들한테는 이 색깔이 보일까요? 생명이야. 왜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리 우리한테 유익한 소리만 보고 듣게끔 이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세상으로 기독교인들은 뭐 천국이고 극락이고 거기 가보면 우리 세상에서 보지 못한 컬러 색깔 듣지 못한 아름다운 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세상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이쪽 세상에서는 다 빨빨보고 하지만 저 세상에는 그냥 옮겨가는 것 뿐이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뱃속에 있다. 이 세상에 왔듯이 이 세상에서도 다른 쪽으로 뭔가 모를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정말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를 처음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공부를 지금 해와서 하는 거예요. 인생을 빛나게 하는 첫 번째 지혜 메멘토 모리. 이게 라틴어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 기원 전후 로마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이었는데 거기는 항상 옆에 약소국가들을 이제 전쟁해가지고 뺏어오고 이러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진두지휘한 장군은 완전 신격화가 되는 거야. 이겼다. 노예를 뒤에서 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 너가 지금은 전쟁에서 이겨서 승전가를 부를지 모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을 날을 기억하라. 죽을 날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 2000년 전에 기원전에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참 지혜로운 나라죠.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거는 이기려고 태어난 게 아니래요.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이겨서 뭐 하게? 이기느라고 그냥 스트레스만 쌓이고 병만 나는 거지. 이길 필요가 없다. 이기려고 또 살아왔으니까 이만큼 잘 살 수도 있어요. 부지런히 살았으니까.
그때는 그때가 최선이었고 이제는 천년만년 살 거 아니니까 죽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유롭게 용서하면서 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빈생을 빛나게 하는 두 번째 지혜, 메멘토 모리에 이어서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 오늘을 잘하죠. 과거는 이미 흘러갔어요. 과거는 내가 금송아지 키웠든 이미 흘러갔어. 그 영감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발자가 이렇게 됐을지라도 그래도 그 영감 만나서 아이 잘 키우고 이렇게 살았어. 그 마누라 만나서 이렇게 터져가지고 우리 집을 망하게 했을지라도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과거의 일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 우울증 거예요. 그런데 또 오지도 않을 미래, 또 오지도 않을 미래를 땡겨가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맴도는 생각이 많으면 불안증에 걸리고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얽매이지 말고 오지도 않을 미래, 오늘 하루 사는 오늘 하루. 아버님 지금 강의 들어서 맨날 과거 지금 생각하고 있어. 과거에도 얽매이지 말고 오지도 않을 미래 붙들지 말고 현재 오늘 살아라. 오늘 간단하게 오늘 살아라. 건강하게. 그래서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간이요.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는 뭐냐?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노래 있죠. 김연자가 노래를 이제 뭐 일본, 한국 많이 유행을 시켰지만 철학자 니체가 내 운명을 사랑하라.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든 금수저로 태어났든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이에요. 여기서 얘기를 하나 들자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는 마약 중독자가 됐고 또 한 아들은 뭐가 됐을까요? 목사님이 됐대요. 물어봤어. 가서 답은 다 똑같아. 야 마약쟁이한테 가서 너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해서 마약쟁이가 됐냐? 그러더니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사니까 할 게 마약밖에 없습니다. 목사 아들한테는 너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됐니? 하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사니까 목사밖에 할 게 없더라.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살았지만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라서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만나서 내 인생이 망했어. 이렇게 한 사람이고 목사 아버지는 아 그래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야. 내가 이거를 비참하게 했으면 저 인생보다 별반 다른 게 없겠지. 그래 그렇다 치고 나는 내 인생을 살렸나. 이 사람 반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인생을 사랑하라. 너가 좋았던 과거도 너 인생이고 나빴던 것도 너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훌을 털어버려야 우리가 내 힘으로만 살아와요. 우리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운이 7개요. 기회가 3번이라는 말이 뭐냐면 뭔지 모르지만 하늘이 도와주는 운이 있어 우리한테는. 그래서 옛날에는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살지만 큰 부자는 누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데는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살리고 누구의? 하늘에 돈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에휴 저놈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 원망과 후회감과 불안함이 꽉 차 있으면 운이 들어오다가 도마. 아 그렇다 치고 그래 그렇다 그것도 내 인생 할 수 없대서 내 마음을 싹 비우면은 운이 에너지가 샥 들어와가지고 인간한테 무한한 잠재력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해서 성장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은 좋았던 것만 내 운명이 아니다. 나빴던 것 다 내 인생이다. 그래서 내 운명을 사랑하라. 우리의 인생 속에는 내가 슬프다고만 생각했지만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엄청 많은 과거에 좋은 게 많았어.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통합하고 절명하라는 그 노인의 지혜는 통합하는 사람. 지금 잘 살아왔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려듣게 생각하고 성찰하다 보면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경험들 중에서 좋은 거 다시 재리셋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통합된 노인들이 많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저 포함해서 요즘 젊은 것들은 돈밖에 모르고 지도도 모르고 어떻게 된 세상이 모르겠어 한참 하잖아요. 개 하나들을 누가 키웠어?
그 아이들 누가 키웠어요? 우리가 키웠어. 우리가 되게 어려운 시기를 살다 보니까 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안 하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죽을 돈 살고 키워나니까 몸만 나는 애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해결해야 될 숙제도 또 우리는 하고 난 거예요. 우리의 숙명은 열심히 이 세상 살아온 인생, 부모를 극진히 모신 마지막 세대예요. 젊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첫 세대. 우리가 타고난 숙명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돈만 아는 세상으로, 물질만 중요하다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책임까지 져야 된다라고 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는 동감하니까.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고생한 줄은 다 알아. 근데 생색내고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 하고 하면은 어머니 말 좋을까 나쁠까?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성숙하게 우리가 걔네들한테 또 모범을 배워야 되는 거야. 서로 아웅다웅하지 말고. 요즘 젊은 사람도 강의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아유 우리 부모님 경로당에 가서도 싸우고 난 괴로워 죽겠어. 젊은 사람들대로 부모님들 때문에 고생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모범을 보이는 삶을 뭐예요? 일단은 내가 살아온 인생 감사하는 삶을 습관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불평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보이고 하면 나도 편하고 아이도 편하고 아이나 어른이 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복지국가 수준 높은 경제 발전에 상응하는 마인드도 살아있는 나라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 공부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좋았던 시절만 살아가는 것은 절반의 긍정이라는 거예요. 가난, 질병, 실패 등 나를 흔들었던 아픈 시간까지 온전히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 운명을 사랑하는 아모르파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을 완성하는 지혜의 연결고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메멘토 모리, 삶의 유하나,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씨앗이 생기면, 그러면 그게 꽃이 되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꽃이 피고, 잘 살아가는 꽃이 피었을 때 그 다음에 내 운명을 사랑하는 열매로 맺혀서 마침내 후회 없이 내 운명을 모두 사랑하게 된다. 스스로에게 묻는 세 가지 질문.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라면 이제 오늘이 끝이야. 오늘이 끝이야. 기도.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동안 감사하게 잘 살았다고. 기도. 천국 보내달라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 안 해봤어. 오늘이 마지막이다.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즐겁게 구체적으로. 모두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9.11 테러 알죠? 미국에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테러범이 이제 그 비행기가 몇 분 있다가 자폭할 거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베네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저 위에서는 핸드폰이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상공에 오니까 모든 핸드폰이 켜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핸드폰 켜지는 순간 자식들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용서하라는 말이 핸드폰에 이거 뉴스에 나온 거예요.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했다, 감사하다, 용서해라, 미안하다. 꼭 죽기 전에까지 기다릴게요.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력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라면 무엇이라고 해요? 그 말을 그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할 거야? 사랑한다. 누구한테 할 거야? 누구한테 할 거야? 라면하고 오늘 가서 사랑한다. 같이 오셨어? 해요 지금. 사랑한다. 받아야 돼. 뽀뽀해. 손도 만져. 손. 어려워? 안 어려운 거죠. 우리 평소에 잘해요. 정말 잘해요 진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밤마다 해. 밤마다. 좋아요. 자,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라는 사랑한다 말로 용서하고 미안하고 화해하고 용서란 말도 해. 내가 누굴 너무 미워했다면 용기 있게 전해서 죽을 건데 뭔 말을 못하겠어. 그쵸? 천년만년을 살 걸로 생각하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야. 너를 만나서 행복한 날이 많았던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아이고
그것도 한번 그냥 다 풀어주네. 그렇지. 우리는 남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기 기다리잖아. 그 기다리다 세월 가는 것처럼 요거를 지금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다시 젊어진다는 거. 아까는 오늘 돌아가신다면 그랬는데 이제는 또 기회를 드렸어. 다시 젊어진다면 뭘 더 하고 싶으셔? 다시 젊어졌어. 우리 회장님 다시 젊어졌어. 뭐 하고 싶으셔? 다시 젊어진다.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가고 싶어. 뭐 전공하고 싶으셔? 있어요. 나왜 먹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젊어진다면 뭐 하고 싶으셔? 뭐 하고? 노래. 다 해봤어요.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살았으니까. 멋지게 살려면 뭐든 다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으셔? 20대로 돌아갔어. 20대로 돌아갔으면은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멋지게 하고 싶어요. 성공적으로. 몸만 건강했으면 쓰지. 몸을 다시 해야지. 내가 남자가. 스스로에게 항상 이 말을 물어봐야 돼.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뭘 할까는가? 이제까지는 육신이 늙었지만 정신이 젊어졌다고 생각하고 뭐 하면서 의미 있게 살지 하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까? 톨스토이가 그랬어요. 3가지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 외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 가장 중요한 바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선행을 하는 거. 뭐예요? 지금 우리 사랑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바로 옆에. 이게 중요한 거래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여기 나가면 또 보이는 사람. 그때 만나는 사람한테 하라는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